지난 시간에는 알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향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철학을 영어로는 필라소피 그러는데 이거는 필로하고 소피 두 개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필로는 그 사랑이라는 의미이고 소피는 지혜. 그러니까 철학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동양으로 오면 성현이라고 해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높은 개념으로서 자주 언급을 하는데, 성인, 아주 훌륭한 인격과 덕을 갖춘 성인과 지혜를 갖춘 현자를 말합니다. 이렇듯이 동양과 서양은 모두가 그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 중에서 지혜와는 거리가 먼 개념으로 어떤 걸 주로 사용하는가 하면 어리석다는 표현을 씁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짓을 했다. 이 어리석다는 것은 머리로서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눈앞의 욕심이나 어떤 습관 등등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위나 나쁜 짓을 한 것을 말합니다. 아예 모르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무지몽매하다, 무지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인기가 아주 많았던 드라마라고 들었는데 제목이 슬기로운 감방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제목을 쓰는데 이 슬기롭다는 것은 지혜롭다 하고 되게 가까운 표현입니다. 이 지혜는 그 생활에 일단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안다는 것에서 다음 한다는 것으로 넘어가고, 이 안다는 것과 한다는 것에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안다는 것과 한다는 것의 차이를 추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지혜의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 아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스며들어서 하나가 되어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삶에서 우러난다는 말이죠. 이것은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안다고 해서 무언가를 잘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아주 좋고 원활하게
인간관계를 풀어나간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인류가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터득하게 된 지혜는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이제 문화가 됩니다. 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음식 문화 중에서 김치라든지 장문화라든지 그리고 겨울에 난방을 온돌로 해서 아래쪽에서 데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지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일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일 경우에는 그 일을 아주 잘한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능숙하게 일을 잘 처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아니고 돌발적이거나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러한 때의 일을 아주 현명하게 잘 대처하거나 일을 처리해 나가면 사람들은 아주 현명하게 일을 잘 처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직이나 사회에서 상부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보통 CEO들 중에 이런 현명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같은 관계를 지속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들 중에서 어떤 경우는 서로 사이가 좋다, 사이가 나쁘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쩌다가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의외의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쁜 관계를 좋은 관계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지혜롭거나 현명한 사람들은 그러한 관계를 잘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저 사람은 현명하다, 현명하게 관계를 잘 풀어나간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역시 이런 관계에서도 이렇게 현명하게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사람은 조직이나 사회에서 보통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지혜는 자연의 섭리와 법칙을 알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게 됩니다. 그 이치에 부합하는 방법과 방도를 따르기 때문에 진행이 아주 자연스럽고 무리나 부작용이 없으면서 조화롭게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혜를 터득하고 지혜에 가까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지혜에 가까워지고? 이게 명상 수업이니까 왠지 하던 전에 왜 생각이 나지? 아니, 그 상황이 생겼을 때 한 템포 느리게 낮추고 힘을 빼고 그렇게 이완을 하면 안 될까요, 선생님? 또 다른 분은? 그러면 왠지 조금 더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는 지금까지 우리 그 정화명상을 수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답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지혜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혜에 가까워지고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힘을 빼고 이완이라니까 낮추고 늦추고 이완. 또 다른 분은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워지는가, 지혜를 얻는가. 그리고 우리는 명상을 왜 하는가? 그 명상을 하면서 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아까 나올까 말까, 물론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고 진리에 가까운 것들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단순하게 압축이 되는데 이 뒤에 세자 중에서 한자입니다. 관. 자, 관을 통해서 무엇을 넣는다 그랬습니까? 지혜. 네, 관은 윗바사나 수련입니다. 그죠? 이 관, 윗바사나 수련을 통해서 통찰력과 지혜를 얻는 것. 통찰이란 무엇입니까? 찰이란 것은 관찰하다, 본다는 겁니다. 관. 우리가 매 순간 송관, 이완하고 그냥 판단하지 않고 보라 그랬습니다. 그죠? 보다, 본다, 보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느 때가 되면 이 했는 것들이 서로 꿰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통해서 꿰어져서 연결된 것, 이것이 통찰입니다. 자, 이때 비로소 통해서 보는, 본질을 보는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꿰어서 통하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라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보기만 했는데 이 본 것들 안을 꿰뚫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이 통찰을 통해서 비로소 본질을 보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꿰뚫어서 보게 되는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불가에서 지향하는 최종점 중에 하나가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을 했을 때 이 마하반야는 아주 큰 지혜를 말합니다. 자, 이것이 녹아들어서 자기 안에서 체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삶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일과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 그래서 우리들 삶의 모습과 진행 방향, 그리고 생과 소멸, 윤회,
그리고 진행의 본질적인 모습을 꿰뚫어 보고 알게 되면 집착에서 비롯된 고통을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